같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그 재기함수를 사용하는 재기함수 한번 만들어서 프로그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선택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사용하는 것은 2017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커뮤니티 버전.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맨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C++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도 많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걸 여기 있는 윈도우 그 데스크탑이라든가 콘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아무런 내용 없이 그 내용이 없는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실행하는 것은 콘솔 창에서 실행 결과가 나타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정해 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팩토리얼이라고 할게요. FACT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셔도 되겠지만 같은 이름을 쓰시면 아마 오류가 날 거예요. 기존에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팩토리얼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소스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C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기존 항목을 쓰시면 되고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새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C++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소스 프로그램 이름은 FAC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지는 파일은 fact.cpp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는 먼저 그러면 만드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 소스 파일 안에 fact.cpp가 나올 거니까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든 함수는 일단 fact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자,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팩토리얼 구하는 거거든요. 팩토리얼 구하는 거. 자, 얘가 하는 것은 팩토리얼 구하는 거. 자, 여러분 3팩토리얼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팩토리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주석이죠? 주석 처리가 안 됐네요. 잘. 자, 이렇게 자, 팩토리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3팩토리얼 구하려면 내가 값을 받아야겠죠. 내가 3팩토리얼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n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n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n 팩토리얼은 아마도 n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해서 n까지 곱한 값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냥 그 재기함수 없이 제가 프로그램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합을 구해야 되니까 합이 아니라 팩토리얼 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결과를 얻을 그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합니다. 자,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단 반복을 할 거니까요. for 한 다음에 자, 일단 팩토리얼은 항상 1부터 시작하거든요.
곱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i는 1을 합니다. 1로 하고요. i가 언제까지 곱을 하면 되냐면 i가 n과 같으면 멈추면 되겠죠. 자, 그리고 i를 반복하면서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리절트는 리절트 곱하기 i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리절트에다가 i를 곱해야 되니까 일단 리절트의 처음의 값은 1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1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i가 1이고 리절트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반복을 하게 되면 자, i는 2가 되니까 자, 2 곱하기 리절트 1이니까 2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 나가면 됩니다. 자, 반복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return 리절트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든 팩토리얼 함수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 메인 함수에서 팩토리얼 함수, 팩토리얼을 구하는 팩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내가 지금 n을 내가 지금 3이라고 할까요? 3팩토리얼 구할게요, 먼저. 그러면 결과 값을 받으려면 int result 하나 만드시고요. fact 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리절트하고 여기 있는 리절트는 같은 리절트가 아니라 다른 리절트라는 거 아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n을 이렇게 전달하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print 팩토리얼 자, %d equal %d 해서 지금 n과 리절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f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빠진 게 하나 있죠? 자, 지금 printf를 사용하려면 자, 샵 include standard.io.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잠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빌드 한 다음에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3팩토리얼은 6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지금 반복을 통해서 지금 재기호출을 한 건데, 반복을 통해서 팩토리얼 구한 건데, 이거 이제 그 다음에는 재기호출을 하는 걸로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재기호출하는 것을 이제 추가할 건데요. 함수 이름은 좀 같은 이름을 쓰면 그렇죠? 그래서 int r fact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자, 내가 재기호출을 위해서 필요한 값을 전달 받을 거고요. 자,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꿀게요.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꾸고 얘는 그냥 팩토리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 팩토리얼을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재기호출로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1팩토리얼은 얼마죠? 1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어떻게 되냐면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팩토리얼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팩토리얼 3은 어떻게 구해요? 팩토리얼 3은 3 곱하기 그 전에 구한 팩토리얼 2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팩토리얼을 구할 때 팩토리얼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출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팩토리얼 2를 구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팩토리얼 구하려고 하는 팩토리얼 값이 1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결과가 구해진 거예요. 어떻게? 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팩토리얼 1이었다. 자, 팩토리얼 1이었다 그러면 실행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팩토리얼 1은 1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팩토리얼 2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n이 1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이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n에다가 팩토리얼 n-2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리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2 팩토리얼 한번 구해 볼게요. n이 2다. 그러면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가지고 3팩토리얼이다 그러면 3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n이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 n이 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아니죠. n이 1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식을 수행하냐면 어떤 내용을 수행하냐면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구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팩토리얼 3을 구하려면 팩토리얼 함수 내에서 팩토리얼 2를 구하는 것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재기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재기 호출. 자, 그러면 팩토리얼 2를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니까 자, 팩토리얼 2의 값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팩토리얼 2를 구하면 요 함수가 리턴 되죠. 자, 다시 한번 팩토리얼 2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팩토리얼 2를 다시 호출하면 자, 팩토리얼 2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자, 결과가 리턴하게 됩니다. 리턴 2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팩토리얼 1이 결과가 1로 구해졌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구해지니까 자연스럽게 2가 되고요. 자, 2를 다시 리턴합니다. 리턴하죠. 그러면 함수로 호출한 쪽이니까 함수로 호출한 쪽에다가 다시 2를 전달해 주겠죠. 팩토리얼 2로. 그러면 결과가 자, 3 곱하기
전달받은 2에서 6이 구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프로그램이 간단해지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자, 팩토리얼 1일 경우에 1을 리턴하고, 자, 팩토리얼 1이 아닌 경우는 해당되는 구하려고 하는 값 팩토리얼 2다 그러면 2 곱하기 팩토리얼 1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서 값을 리턴해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팩토리얼 5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하시면 결과가 12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팩토리얼 구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요 내용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프로그램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들어셔서 실제 팩토리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 안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게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재기 호출이다 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재기 호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피보나치 수열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성능을 한번 그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지금 작성은 제가 그 코랩이라고 하는 환경을 사용합니다. 코랩은 무료로 제공해주는 파이썬 개발 환경, 프로그래밍 환경이에요. 무료로 제공해주고요. 무료로 코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학교 계정을 사용하잖아요. 학교의 구글 계정, 구글 어카운트, 학교 거 연결해 놨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코랩 환경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는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을 보게 되면요, 먼저 n이 2보다 작은 경우하고 n이 2보다 큰 경우로 나눠져요. 그래서 n이 2보다 작으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1이 리턴되죠. 1이. 그리고 2보다 크게 되면 현재 바로 전값하고 바로 전값이에요. 바로 전값 요 값입니다. 하고 전전값을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얻어와요. 얻어온 다음에 그 값을 더해 가지고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실제 한번 구해 볼 건데요.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셀을 여기다 한번 추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피보나치,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을 하잖아요. 2보다 작으니까 얘는 여기는 것이 1이 나온다고요. 당연히 1을 해도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1이 나오고요. 근데 3을 하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 1과 2의 값을 더해서 아마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2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10을 구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존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지금 코랩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피보나치, 잠깐 여기 나왔죠. 피보나치 수열 10을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10을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n에는 지금 10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실행 한번 같이 해보죠. 뭐. 실행 같이 하면 55가 나옵니다. 자, 55.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능이거든요. 그렇죠? 성능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할 거냐면 11일 때, 11일 때보다 10으로 할까요? 잠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10일 때, 그다음에 20일 때, 30일 때 각각 수행되어지는 시간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시간을. 수행 시간이죠. 자, 수행 시간을 구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수행 시간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3개가 출력되겠죠. 자, 3개가 출력될 겁니다. 자, 3개가 출력될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40이 아니라 30이네. 자, 30이죠. 자, 그래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타임 함수를 쓰게 되면 현재 시간을 얻어와요. 스타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에서 스타트 시간을 빼면 얼마만큼 요 문장이 실행되는 데까지 걸렸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내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딱 하면 자, 10일 때 걸린 시간은 너무 작은가 봐요. 그렇죠? 9.1을 한 다음에 10한 마이너스 5승이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20일 때도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죠. 0.001초가 걸렸어요. 0.001초가 걸렸고요. 자, 30일 때 보니까 0.2초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소요되는 시간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값이 자, 여기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결국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이게 n이라고 합시다. n. 이걸 n이라고 하자. n이라고 하면 이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정말일까? 한번 실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들기 요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x를 1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증가시켜요. 조금씩 증가시켜가지고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는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30까지. 그래서 1부터 30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 너무 작잖아요. 왜냐면 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000을 곱했어요. 자, 1000을 곱해가지고 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초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시간 한번 계산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값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보다 이게 그래프로 보여지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그래프는 뭘 사용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썬의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23까지만 해도 값이 거의 변화되는 게 없다가 갑자기 29까지 이 사이에서 갑자기 값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파이썬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피보나치 수열을 뭘 사용했을 때? 재기호출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성능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에 피보나치 수열을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기호출을 사용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